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인생을 바꾼 성공학 강의. 나폴레온 힐 지음, 고영훈 옮김, RHK 출판사입니다. 지은이 나폴레온 힐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이자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서로 평가받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의 저자이다. 기자였던 나폴레온 힐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카네기의 제안으로 1908년부터 20년간 성공한 기업가 507명을 직접 인터뷰했고 이 과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성공 원리를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다양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1억 명의 인생을 바꾼 것으로도 유명하다.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고수한 원칙을 전하는 최고의 강의로 꼽힌 나폴레온 힐 마스터 코스가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앤드류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등 세계 최대 거부들의 경험이 녹아있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주요 저서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는 그의 연구 결과와 책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 철학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1954년 5월 시카고에서 진행되었던 나폴레온 힐의 마스터 코스 강의를 기반으로 집필된 미공개 신작입니다. 이 책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췌해서 읽어드릴 장은 15번째, 제15장,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제15장을 낭독하기에 앞서 잠깐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명확한 목표. 2장,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3장, 마스터마인드. 4장, 실행하는 믿음. 5장,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습관. 6장, 호감 가는 성품. 7장, 리더십과 자기주도성. 8장, 긍정적인 마음 자세. 9장, 자제력. 10장, 열정. 11장, 정확한 사고. 12장, 집중력. 13장, 역경으로부터 배우기. 14장, 창조적 비전과 상상력. 15장,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16장, 습관의 힘. 17장, 시간과 돈의 관리.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 책에 남겨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15장부터 읽어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한 3일 정도 회사에 병가를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독 저에게 다가오는 제 15장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15장,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다른 모든 요인을 합친 것보다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몸에 활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온 일들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여러 이유로 지금과 같은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우선 몸이 건강하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다. 몸이 건강해야 열정을 쏟을 일이 있을 때 열정을 쏟을 수 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열정조차 일어나기 힘들다. 나는 아침에 아픈 몸으로 일어나고 싶지 않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번 장에서 내가 제안하는 방법들을 통해 당신이 건강한 몸을 지키길 바란다. 마음 자세가 건강을 결정한다.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절대 건강할 수 없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몸은 마음까지도 병들게 한다. 이번 장을 다 읽고 나면 예전에 비해 건강한 몸을 꾸준히 유지하게 된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건강한 마음 자세 유지다. 아래에 설명할 것들은 모두 건강한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들이다. 첫째, 가족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 불평하는 마음은 소화를 해친다. 가족이 불평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평할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직장과 더불어 집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곳이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 내에서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마찰과 오해, 다툼이 발생한다면 결코 좋은 건강을 갖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도 가질 수 없다. 가정과 직장 내에서는 설령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미움은 건강을 해친다. 미워하는 마음은 위궤양을 낳고 부정적인 마음을 낳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몰아낸다. 미워하는 마음은 똑같이 상대방의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당신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들도 당신을 미워하게 된다.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은 속으로 당신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남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헐뜯을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키기 참 어려운 일이다. 험담 대신에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일로 바꾸어야 한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마라. 남에 대한 험담은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남에 대한 험담은 소화를 해친다.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 역시 소화를 해치기 때문이다.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뭔가가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는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에 관해 두려움을 가졌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지게 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 두려움이 생기면 바로 단판을 짓는다. 어떻게 해서든 얼마나 걸리든 두려움을 일으킨 원인을 제거한다. 나는 두려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포함해 그 대상이 무엇이든 두려움은 성공과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막는다. 개인적으로 죽음의 순간이 크게 기대된다. 죽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흔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죽음의 순간을 미뤄지길 원하지만 그런 순간이 온다면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죽음은 내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자 가장 멋진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과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건강 염려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대부분의 의사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질투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 질투심은 자립심이 부족함을 나타내며 이 또한 소화를 해치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다른 모든 요인을 합친 것보다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세균이 우리 몸의 혈액 속으로 침투하게 되더라도 자연의 힘을 통해 세워진 우리 몸 안의 놀라운 치료 시스템이 이를 처리한다. 우리 몸의 치료 시스템이 건강해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몸속의 저항력이 신체 내로 돌아오는 모든 세균을 처리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결핵균을 비롯해 여러 다른 세균들을 평생 지니고 산다. 결핵균이 몸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핵이 발병하지 않는 이유는 몸의 저항력이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 짜증,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몸의 저항력은 무너진다. 세균은 수십억, 수조, 수천조로 증식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병이 시작되는 것이다. 식습관이 중요하다. 식사 전에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식사 중에는 걱정과 불쾌한 마음, 말다툼이 없어야 한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식사 시간을 배우자와 아이에게 잔소리와 지적하는 시간으로 삼곤 한다.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적이 오간다면 식구들의 소화와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식사 시간을 지적하는 시간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식사 중 우리가 하는 생각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삼아 혈류로 흘러든다.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는 아기에게 수유하는 경우다. 산모들이 걱정하거나 짜증이 난 상태에서 아기에게 수유하면 아기가 곧 배앓이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가? 이처럼 산모의 마음이 모유를 도구로 바꿀 수 있다. 과식하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다. 과식하게 되면 심장, 폐, 간장, 신장, 대장에 무리가 간다. 많은 사람이 적정 식사량의 2배를 먹는 습관이 있다. 적정 식사량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식비도 절약할 수 있다. 대단히 많은 사람이 과식하는 습관이 있다. 물론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육류와 감자 등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 하지만 몸을 많이 쓰지 않고 주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야채와 과일, 충분한 양의 물과 과일 주스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한 끼는 신선식품만을 먹는 것도 좋다. 야채와 과일, 견과류, 생선 등 신선식품만을 요리해서 먹고 캔류나 가공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면 각 지역에서 난 농수산물을 골고루 즐기면서 영양도 챙길 수 있다. 급하게 먹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다. 급하게 먹으면 충분한 소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음식물로부터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 없다. 또한 서둘러 먹는 식습관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생각이 지나치게 많음을 의미한다. 식사 시간에는 음식을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해야 한다. 식사하는 동안은 당신이 원하는 것들과 목표,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생각해야 한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의 흠을 잡는 대화는 절대 하지 말고 즐거운 대화만 해야 한다. 아내와 함께 식사할 경우라면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칭찬하면 좋을 것이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한 경우라면 음식이 참 맛있다는 이야기를 건네라. 나는 아내가 차린 식사가 무엇이건 항상 칭찬을 건넨다. 뭐가 되었건 기본적으로 아내가 나를 위해 정성 들여 차려준 식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외식을 즐긴다. 외식에 2시간이 걸리지만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여유 있고 즐겁게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은 각각 나의 무릎과 아내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 우리는 반려견들과도 함께 대화를 나누며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처럼 즐거운 식사 시간은 건강에 좋다. 나의 이런 식습관과 사는 방식을 다소 이질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터득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신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개발하고 터득하길 바란다. 다음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지나치게 간식을 먹거나 탄산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비교적 위가 튼튼해서 한동안은 견딜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위장을 소홀히 관리한 대가를 치르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지나친 음주는 언제나 좋지 않지만 적당한 정도의 음주는 괜찮다고 본다. 나는 칵테일의 경우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신다. 그 정도가 딱 좋다. 3잔까지 마실 수는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피하려고 한다. 나는 어느 경우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다. 위와 뇌를 자극해서 평소의 당신과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 좋겠는가? 술에 취하게 되면 지나치게 솔직해져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술에 취해 바보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혀가 꼬이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 술을 마시지 않는 고상한 사람인 척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나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은 경우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원래 안 마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날에는 일단 술잔을 들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한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날에는 술잔에 담긴 술을 몰래 싱크대에 붓기도 한다. 분위기는 깨지 않으면서 맑은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술이든 담배든 적당히 마시고 피운다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전혀 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술에 관해서는 내가 유연하게 이야기했음을 알 것이다. 각자에 맞게 잘 취사 선택하면 될 것이다. 어차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될 테니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면 된다. 영양 보충을 위해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단, 의사의 처방에 따르거나 비타민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권고를 따르길 바란다. 약국에 가서 무턱대고 모든 비타민 성분이 다 들어있는 비타민제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비타민 성분을 줄 수 있는 비타민제는 없다. 나는 각기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각각의 비타민제들을 가지고 있다. 휴식과 기분 전환. 건강을 위해서는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과 기분 전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한 만큼 기분 전환도 동일하게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에는 40분 일하고 5분간 쉬며 기분 전환을 한다. 일하는 시간에는 완전히 집중해서 글을 쓴다. 내게는 40분이라는 시간이 몸이 집중하며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다. 40분간 일하고 나면 피아노 앞에 가서 5분 내서 10분간 피아노를 친다. 집중해서 일했던 시간을 쉬는 시간과 섞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40분간 일을 한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은 잠을 충분히 그리고 푹 자는 것 또한 건강을 유지를 하는 좋은 방법이다. 편안하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침대에 누워 뒤적이며 이 생각 저 생각에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좋지 않다. 침대에 누우면 바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양심, 그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한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바로 잠에 골아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로 걱정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만 걱정해도 충분히 건강에 좋지 않다.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예전에 학생 중 한 명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의 고민거리로요? 저는 제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걸요. 제가 왜 다른 사람의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하나요? 내가 무관심해서가 절대 아니다. 나는 무관심하고는 한참 거리가 먼 사람이다. 나는 지인들과 학생들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하지만 내 문제만큼은 아니다. 그들의 문제는 결국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내 문제일 경우만큼은 아니다. 또한 당신 또한 이런 습관을 들이길 바란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 지인, 심지어 온 나라의 문제까지 짊어지려고 한다. 삶은 당신이 찾는 것을 결국 어떻게든 드러내준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 문제, 걱정할 거리 등을 찾는다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수많은 걱정할 거리를 찾는다면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희망. 건강은 희망을 자극하고 희망은 건강을 자극한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다. 희망이란 인생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이며 우리가 추구하며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이룰 것임을 알고 있다. 빨리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내심이 너무 없다. 빨리 돈을 벌지 못하면 초조해하면서 분노에 빠져든다.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나쁜 길로 빠져들기도 한다. 희망을 키워 이루고 싶다면 매일 기도하라. 말로 하건 글로 표현하건 생각으로만 하던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라. 더 많은 축복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하라.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유의 혜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되고 싶은 자신을 만들어갈 자유, 자신의 삶을 살 자유, 원하는 목표를 가질 자유, 친구를 가질 자유, 원하는 정치인에 투표할 자유, 원하는 종교를 누릴 자유, 심지어 원한다면 잘못된 삶을 살 자유 등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또한 당신의 재능에 맞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건강한 몸과 마음에 감사하라. 당신 앞에 놓인 삶의 나날들에 대해 감사하라. 나는 남은 삶과 성취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젊은이인 셈이다. 일적인 면만 보자면 나는 유치원을 다니는 셈이고 초등학교에 가게 될 것이다. 더 잘해야 할 일들이 많다.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은 세계에 대한 희망이 있다. 당신은 이 성공 철학을 삶에서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것이 곧 당신이 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의 삶과 세상은 분리될 수 없다. 무조건 약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라. 무조건 약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 복용은 해야 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진통제 등의 약에 의존하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두통은 변화와 조치가 필요함을 알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다. 두통은 자신의 마음이나 생활 패턴, 인간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알리는 몸의 신호이다. 증상 자체만 들여다보려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통증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신비 중 하나다. 통증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해하는 언어다. 모든 생명체는 통증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뭔가 조치를 하기 시작한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이다. 아플 때 무조건 약만 찾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건강은 신선한 공기와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사고와 생활 습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식. 내가 왕성한 에너지를 유지하고 잔병치레가 없는 까닭은 1년에 2번 열흘간 하는 단식 때문이다. 이 열흘 동안에는 어떤 음식물도 먹지 않는다. 단식 전 이틀간은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가진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만 섭취하는 준비 기간을 갖는다. 그리고 물만 마시는 단식에 들어간다. 물맛의 밋밋함을 덜기 위해 레몬 주스 등을 조금 타서 마시기도 한다. 믿지 못하겠지만 단식 중에는 마시는 물맛은 굉장히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단식을 마치면 처음 이틀은 아주 가벼운 식사를 한다. 첫날은 기름기가 들어가지 않는 소량의 수프와 통밀빵을 한 조각 먹는다. 내가 단식 방법을 말했다고 해서 무작정 단식을 시작하지 않길 바란다. 단식하는 방법과 단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사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안내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된다. 나는 미국 체육 문화의 선구자인 버나 맥파든으로부터 처음 단식을 배우게 됐다. 계기는 독감이었다. 독감이 나았다 싶다가도 2주 정도 후에 다시 가벼운 형태로 걸리곤 하던 때였다. 버나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독감을 완전히 없애보지 그래요. 어떻게요?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는 독감에게 영양분 공급을 끊으면 독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 몸을 완전히 청소하고 독감이 먹을 양분을 완전히 남겨두지 않는 방법이었다. 단식을 실천하자 더는 독감에 반복해서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로 감기 비슷한 증상을 겪은 것은 단지 올해뿐이다. 나는 1년에 2번 단식하며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있다. 처음 단식을 하게 되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나처럼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처음 단식을 할 때는 불현듯 마당에서 기저귀만 차고 놀면서 엄마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더운 여름날이었고 엄마는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는 대답했다. 엄마와 나눈 질문과 대화를 마치 몇 분 전에 나눈 대화처럼 생생히 기억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많은 일도 떠올랐다. 기억력이 재활성화된 것이었다. 걱정거리가 있었어도 단식을 시작하면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장이 안 좋았다면 단식을 마치고 나서 위장이 좋아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는 40일간 단식을 한 사람들과 단식으로 암을 치료한 의사들을 알고 있다. 단식은 이처럼 치료와 영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준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건강해진다. 일은 축복임에 틀림없다. 일은 창조주가 모든 생명체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새나 밀림의 야수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지는 않지만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해야 한다. 일은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신이 얻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생각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며 일하면 일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보상의 법칙에 따라 힘이 들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일하는 습관은 이 성공 철학에서 가장 훌륭한 원칙이다.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당신과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며 건강에도 좋다. 삶의 명확한 목표를 이룬다는 희망을 바탕으로 일해야 한다. 그러면 일이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 일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강한 신체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주는 혜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치유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과 대화하고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보이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것이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치료법 중 하나다. 무한한 지성과 자연의 법칙은 신념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며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가장 뛰어난 치료약이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라. 만약 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나는 사막에 가서 벌거벗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햇살을 맞으며 운동할 것이다. 창조주의 햇살과 사막의 모래먼지, 그리고 의지가 나의 몸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없애버릴 것이다. 습관의 힘. 모든 습관은 습관의 힘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생각의 습관과 몸의 습관을 정할 수 있다. 습관을 한번 정하면 습관의 힘이 계속해서 습관을 이행하게 한다. 이 습관의 힘과 습관의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건강은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치유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이 말과 상통한다.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으면 사람은 건강할 수 없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제15장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몸이 좋지가 않네요. 네, 여러분들 요즘 아직도 코로나가 극성인데 다들 독서를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부자 수업 들으시면서 또 읽어보시면서 건강도 함께 챙기시는 그런 독서, 자기계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